오늘 준비한 건강 정보는 췌장 건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뇨 환자 90%의 발생 원인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만이 있는 경우입니다. 비만인 경우 췌장이 커버린 몸을 감당할 정도의 인슐린 분비를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마른 사람의 당뇨입니다. 마른 사람의 당뇨는 췌장이 약화되어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에서 알 수 있듯이 당뇨이신 분들은 췌장 건강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합니다. 약해진 췌장을 강화하고 혈당 관리와 당뇨 치료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드리는 4가지의 음식을 이용하여 평소 식단 관리를 하시고 꼭 드시지 않아야 하는 것들까지 기억하셔서 당뇨 관리 및 치료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췌장을 강화하는 강력한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거기에 칼로리는 적고 신진대사는 활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미역국을 산후조리 식품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이전 고래가 출산을 한 후 미역을 먹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미역을 출산 후에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속설일 수도 있으나 그만큼 미역이 오랜 기간 건강식품으로 사용되었다는 건 알 수 있겠습니다. 출산 후에도 먹는 건강한 미역은 췌장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미역에 함유되어 있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후코이단 성분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성분 중 하나로 수용성 식이섬유 성분입니다. 후코이단 섭취 시 췌장암을 일으키는 암세포를 죽인다고 합니다. 이 후코이단 성분은 소화효소에도 분해나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흡수되지 않고 바로 대장으로 이동합니다. 후코이단은 대장 내까지 그대로 살아서 이동하여 대장 내 유익균 증식을 도와줍니다. 대장 내 건강에 미역이 좋다는 이야기도 이러한 이유로 나오게 됩니다. 췌장과 대장은 위치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대장 건강에 영향을 주고 대장의 기능이 췌장의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줍니다. 대장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췌장이 건강한 여러 사례들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코이단의 혈당 조절 효과에는 여러 연구가 진행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사례로 후코이단은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역은 췌장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식품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미역에 함유되어 있는 다량의 요오드 성분은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에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과도한 칼륨 섭취는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미역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WHO의 1일 요오드 섭취 권장량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추천하는 요오드 섭취량을 보았을 때 성인의 1일 미역 섭취 권고량은 일반적인 미역국 한 그릇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췌장에 좋은 음식은 두부입니다. 우리의 두부는 서양에서는 동양의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부는 특히나 콩 요리 중 뛰어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에선 두부를 살이 안 찌는 치즈라고도 합니다. 두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매우 고단백 식품으로 분류되는 반면 지방 함량은 매우 낮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두부와 샐러드만 먹어도 충분한 영양 섭취가 가능할 만큼 균형 잡힌 영양소 함유량을 자랑합니다. 두부가 췌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과 췌장의 소화효소 생산을 돕는 비타민 B1, B2 함유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비타민 B1, B2로 인하여 대사활동이 활발해지며 영양소들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에 만약 비타민 B군이 부족하다면 췌장 기능이 약화됩니다. 췌장 기능이 약해지면 췌장염과 췌장암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며 실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몸의 혈당 조절은 소화기관의 기능과 매우 밀접합니다. 두부에 함유된 식이섬유들은
소화 흡수를 늦춰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께서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데,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고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화 기능 및 인슐린의 연관성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소고기와 같은 육류입니다. 두부는 소화기에 부담이 없는 단백질 식품으로, 당뇨 환자분들은 육류를 통한 단백질 섭취보다는 두부 및 콩류를 통해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췌장에 좋은 음식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이름만 들어도 침이 고일 만큼 달콤함을 자랑하는 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나 췌장이 안 좋으신 분들께선 체리를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러한 분들에게 추천이 되는 과일입니다. 당뇨이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신 음식마다 가지고 있는 GI 지수, 당 함량 지수가 있습니다. 체리의 GI 지수는 22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또한 혈당 부하 지수를 나타내는 GL 지수 또한 1.65 정도입니다. 이 수치만 봐도 알 수 있듯 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달달하고 맛있는 체리가 어떻게 이러한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선적으로 체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듯 췌장 기능은 대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을 관리해주는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맛에는 달지만 실제 혈당은 잘 올라가지 않는 프루토스라는 성분으로, 과당은 풍부하나 혈당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당뇨이신 분들과 췌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께서 가장 부담을 느끼지 않고 드실 수 있는 과일이겠습니다. 간혹 당뇨 환자인 분들께서는 과일을 절대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직 과일에서만 섭취할 수 있는 파이토케미컬, 비타민,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췌장이 좋지 않고 당뇨이신 분들은 정제 탄수화물을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 가래떡과 같은 식품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먹었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혈당이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접하시다 보면 췌장이 좋지 않는 분들, 당뇨가 심하신 분들께는 거꾸로 식사법이 추천된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꾸로 식사법이란 탄수화물보다 식이섬유,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밥과 국과 같은 메인 식사를 하시고 샐러드나 과일 등의 후식을 드시곤 하십니다. 그러나 처음에 샐러드와 두부, 과일류를 섭취하시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식사법을 유지할 경우 평소보다 혈당 상승이 2030%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췌장이 좋지 않은 분들께서는 인슐린 분비 부담이 줄어들어 고인슐린 혈증과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GI 지수가 낮은 체리일지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리에도 칼륨 성분이 풍부하여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췌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체리를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체리의 수확 시기나 당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론 한 번에 섭취할 때 58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췌장에 좋은 음식은 케일입니다. 녹황색 채소의 황제라고 불리는 케일은 국내보다는 서양과 같은 외국에서 더욱 활발하게 재배되고 이용되던 채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케일 시장도 성장하여 많은 분들이 집에서 샐러드, 반찬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케일은 채소 중에서도 특히나 비타민과 식이섬유 함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의 단백질, 항산화물질까지 풍부하여 여성분들께도 인기가 많은 채소입니다. 그리고 노년기이신 분들께도 추천되는데 그 이유는 케일에 함유된 칼슘 성분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케일에는 베타카로틴, 케르세틴, 캠페롤과 같은 항암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특히나 췌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주목해야 할 성분은 캠페롤이란 성분입니다. 캠페롤은 췌장암세포 확산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암세포가 스스로 자멸하게 만듭니다.
췌장암 예방을 위해서 추천되는 다양한 채소 중에서 케일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케일을 드셔보신 분들께선 아시겠지만 특유의 쓴맛이 있습니다. 이 쓴맛은 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조심해야 할 것이 이 성분 때문에 공복에 케일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꾸로 식사법에서 샐러드를 먼저 섭취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때 케일은 제외입니다. 케일의 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을 공복에 섭취했을 때 복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췌장에 좋은 음식보다 중요한 건 췌장에 좋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4가지의 음식을 말씀드리면서 중간에 설명드렸듯 정제된 탄수화물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급격한 인슐린 분비량 증가는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반복 시 췌장에 매우 큰 무리를 주게 됩니다. 당뇨이신 분들, 췌장이 안 좋으신 분들께서는 조금이라도 단 걸 먹으면 몸에 무리가 오게 될까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너무 음식을 심하게 고민하고 가리게 되면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 외에도 식품의 필수표기 되는 5대 영양소, 9대 영양소 함량들도 확인해 보세요. 당 함량이 15% 이상이 되는 고당 식품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심코 먹던 가공제품들의 당 함량을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관리를 꾸준히 이어가시며 앞에 4가지 췌장에 좋은 음식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췌장은 침묵의 장기라고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건강한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